그때 들었던 예 비슷하게 계속 해볼게요. 0.6이었나 그때? 0.6 y 빼기 t인데 t도 50으로 상정하고 i도 자 i는 50 빼기 먼 r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g는 역시 50 이런 상황 cig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비교할 건데 하나는 i가 50 빼기 r인 경우를 그릴 거고 하나는 50 빼기 1r인 경우랑 그 다음에 50 빼기 2r인 경우를 비교를 해서 그려봅시다. 자, 연습해보면 일단 그래프로 식으로 연습하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이거 쭉 쓰면 어떻게 되지? 50 플러스 0.6y 빼기 30 그 다음에 플러스 50 그 다음에 50 빼기 r 여기 50 빼기 r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는 50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제 y와 관련된 게 1 빼기 0.6 1 빼기 0.6 y는 숫자 취급해도 되는 걸 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50 빼기 30 플러스 50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빼기 r 이렇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면 y는 이 숫자 취급해도 되는 놈들 숫자 취급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숫자지 그치? 그럼 이거 얼마? 120 빼기 r 이렇게 된다. 0.4y는 120 빼기 r. 그러면 이제 r에 대해서 정리하면 r은 120 빼기 0.4y.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자는 거지. r, y 평면에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려진다? 절편이 얼마? 120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0.4인 마이너스 0.4인 그래서 0.4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 얘가 IS 곡선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더 탄력적인 상황이다. 50-2R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사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뭐만 바뀌는 거야? 여기 요것만 2R로 바뀌는 거지. 맞아? 요것만 2R로 바뀌는 거야. 그치? 그러면 R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어떻게 돼? 60 빼기 0.2Y 이렇게 되겠네. R만 요거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게 지금 뭘 비교하는 거예요? 투자가 이자율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어떤 게 더 큰 거야? 빨간색이 더 큰 거지. 빨간색이 흰색보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 혹은 이자율이 떨어질 때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치? 즉 우리가 B라고 표현했던 거 앞에서 일반화해서 I0 빼기 BR이라고 표현했던 이 B값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 이자율 탄력성 이 B값의 비교를 통해서 이제 IS 곡선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이 60-0.2Y를 그래프로 그리면 사실은 여기 60 그다음에 좀 더 어떻게 되지? 나가리인데 이렇게 되면 절편이 300이긴 한데 여기서는 더 완만해지긴 했죠. 완만해지긴 했는데 우리가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클 때 아까는 어떻게 그렸어?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클 때 어떻게 그렸어? 아까 완만해지면서 오른쪽으로 간 느낌이었잖아. 근데 여기서 완만해졌는데 오른쪽으로 안 갔네?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이게 나머지 수치는 똑같으면서 뭔가 더 빼지는 값밖에 없잖아. 즉 R 여기가 마이너스 R에 비해서 마이너스 2R 되면 오른쪽이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지. 절대로 큰 상황은 안 나타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나머지 요인들이 바뀌면 이제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낮아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완만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커지면 완만해진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동. 언제 이동을 하냐? 이동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래서 IS 곡선이 언제 이동하냐? 여러분들 맨날 살펴봤던 게 뭔가를 도출하고 그게 바뀌는 상황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IS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언제 이동할까? 아까 일반화한 버전에서는 IS 곡선식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외운 사람? R은 어떻게 됐어? B분의 A0 빼기 B분의 승수의 역수 혹은 뭐 1-C 1-C 1-T 그 다음에 플러스 M 이런 식으로 해서 Y 이렇게 되는 게 IS 곡선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를 담당하는 거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요게 기울기를 담당하는 거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면 언제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 B가 커지거나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크거나 얘는 승수의 역수니까 승수가 커지면 승수의 역수는
작아지고 그러면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게 완만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그럼 이동은 언제 이동하냐? IS 곡선 이동. 이동은 당연히 이 값이 바뀌면 절편이 바뀌면 바뀌겠죠. 근데 절편에 영향을 주는 건 두 가지야. 사실 방금 전에도 봤지만 이게 완만해지면서 왜 안쪽으로 들어왔냐면 A0는 똑같은 거를 상정해놓고 B만 키웠잖아. B만 2배로 키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여튼 그래서 사실 이제 B는 이동이라고 보통 안 표현하고 즉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바뀌는 경우는 그냥 완만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IS 곡선의 이동을 담당하는 건 얘다. A0, A0. A0가 뭐였지? 아까 숫자 취급해도 되는 뭐 C0, 그다음에 마이너스 CT0, 그다음에 플러스 I0, 플러스 G0, 그다음에 또 개방 경색까지 고려하면 X0, 마이너스 M0. 이렇게 요 놈들이 A0 숫자 취급해도 되는 놈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A0 값이 크면 커지면 IS 곡선이 어디로 이동한다? 절편이 커지는 거잖아. B분의 A0 이게 절편이지. 이게 기울기고 절편이 커지면 IS 곡선이 위로 이동하겠네. 그래서 A0가 커지면 이 절편이 위로 이동한다. 그 얘기는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야.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A0가 커지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것도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A0가 뭐였지 우리? 앞에서 말했던 독립적인 소비 지출, 독립적인 투자 지출, 독립적인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균형 국민 소득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증가한다는 걸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Y쪽 방향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즉 이자율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Y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A0가 증가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A0가 감소하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즉 앞에서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균형 국민 소득을 다 증가시키는 요인들은 다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케인즈 단순 모형에서 균형 국민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은 다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자, 그럼 연습해본다. 눈 감고 대답을 한다. 외생적으로 수출이 늘어났다.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수입을 늘렸어. 혹은 자유무역, 쿼터를 없앰으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났대. 쿼터를 없애면 수입이 늘어나겠지. 그래서 수입이 늘어났대. 그럼 IS 곡선이 좌측으로 M0가 늘어나면 A0가 감소하니까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면 돼요. 무조건 A0의 변화는 IS 곡선을 이동시키고 우측인지 좌측인지는 늘어나면 우측, 줄어들면 좌측. 연재야 눈 감으라고 했더니 눈 감고 자고 있어? 아니야? 대답하고 있었어? 꿈속에서? 좋다. 그래서 IS 곡선의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할 건데 계속 말하지만 그래프 뭐 이해 가면 너무 좋고 아니면 버린다. 자, 최초 균형점이 알파점이기 때문에 최초 이자율이 R0에서 균형 국민 소득이 Y0가 된다.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IS 곡선을 그렸던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다. 정부 지출이 외생적으로 증가한다. 그럼 뭐가 바뀐 거예요? 수식에서 G0가 바뀐 거고 G0가 바뀌면 G0가 늘어나면 A0가 증가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건데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얘가 늘면 이 우측이 증가하는 거니까 완만한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 이자율이 R0로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거야? A0 우리가 숫자 취급해도 되는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이게 상방으로 이동해서 균형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율이 R0로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Y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것 질문을 한번 해보면 자 투자가 증가하면 IS 곡선이 어디로 이동할까? 투자가 증가하면 IS 곡선이 어디로 이동할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손. 투자가 증가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손 안 든 사람은 왜 안 들었어?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렇지. 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투자는 I0 빼기 BR이었어. 투자가 왜 증가했냐? 투자가 왜 증가했냐? 만약에 if R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겠지? R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는 거면 그거는 아까 IS 곡선을 도출했던 거야. IS 곡선 도출. 즉 IS 곡선 상의 움직임이야. 곡선 상의 움직임이고 만약에 이 외생적으로 기업가의 심리라든지 그런 거 기업가의 심리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투자가 증가를 했다. I0가 증가해서 투자가 증가했다. 기업가 심리 뭐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다든지 혹은 뭐 MPK가 증가했다든지 어제 투자가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 뭐뭐 배웠어. MPK가 증가한다. 혹은 또 뭐가 있었지? 델타가 감소한다든지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외생적으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나머지 요인에 의해서 투자가 증가하면 그때는 IS가 우측 이동하는 거지. 우측 이동.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면 돼. 뭔가 균형 국민 소득을 늘리는 상황에서 그게 이자율 변화 때문에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 외생적인 변화 때문에 증가하는 건지만 구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그거를 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IS 곡선은 뭐다? 큰 틀에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생산물 시장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럼 계속 우리가 앞서 봤듯이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하겠지. 얘가 증가하면 얘가 증가할 거야. 그거를 두 개로 나눈다는 거야. 첫 번째로 A0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뭐 C0도 있을 것이고 C0, I0도 있을 것이고 G0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증가하면 이게 IS 곡선이 자체가 이동한다. 얘가 늘어나면 우측으로 이동하고 얘가 줄면 좌측으로 이동하지.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얘가 감소하면 IS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로 곡선 상의 움직임, IS 곡선 상의 움직임. 우리가 수요 곡선 배우고 나서 그게 수요가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곡선 상의 움직임이고 그제와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바뀔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했잖아. 똑같은 거야. 자, 이자율이 변화해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얘가 증가하긴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자율이 떨어져서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면 IS 곡선 상의 움직임. 즉 여기서 표현해보면 이자율이 떨어져서 Y가 증가하는 상황이더라. 이것만 구분하면 헷갈릴 게 없다.